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이현입니다. 오늘은 카프카를 활용한 비동기 메시징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주키퍼랑 카프카를 설치하고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카프카를 활용해서 비동기 메시징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를 사용할 거고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을 할 거고 포스트맨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컴포즈로 이제 빌드하고 할 거기 때문에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바 스프링부트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가 일단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이제 여러 컨테이너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프카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 이걸 사용하려면은 카프카를 관리해주는 주키퍼라는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키퍼를 설치하고 나서 카프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환경이 윈도우인지 맥인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실행하고 종료할 때 각각 순서에 맞게 실행하고 또 종료를 해야 됩니다. 매우 귀찮고 또 설치하다가 에러가 나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도커 컴포즈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컨테이너를 알아서 한 번에 빌드해주고 한 번에 실행하고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카프카인데요. 카프카의 시작은 이제 링크드인에서 구축한 내부 인프라 스트럭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셜 네트워크 뒤편에서 흐르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을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주로 앱이나 웹 등의 다양한 소스들에서 들어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거나 MSA 환경에서 서로 서비스 간의 비동기 이벤트 메시지 전송을 하거나 또는 이제 로그 집계, 모니터링 등등에 사용됩니다. 이제 카프카의 장점은 대용량 처리, 즉 고가용성이다라는 것과 이제 메시지 생성에서 메시지 소비까지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메시지 발행하는 순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건 파티션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이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순서 보장이 중요한 도메인이라면 카프카보다는 RabbitMQ나 다른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내부 용어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이제 용어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메시지, 토픽, 파티션입니다. 먼저 메시지는 카프카에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메시지라고 해서 꼭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 로그 데이터, 센서, 측정값 등의 실제 데이터가 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행위를 하라고 그냥 명령하는 그런 이벤트를 의미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픽입니다. 카프카에 저장되는 메시지는 토픽 단위로 분류돼서 저장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저장되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픽 내부에서 메시지가 저장되고 관리하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큐 형태로 메시지를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장하고 읽을 때는 맨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발행하면 메시지의 키를 해싱하거나 해싱해서 이제 파티션을 정하거나 또는 키가 만약에 없다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파티션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이제 순서 보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파티션 구조 때문입니다. 토픽 안에는 한 개 이상의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내부에서는 순서가 보장될 수 있지만 토픽 전체로 볼 때는 이제 순서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같은 키를 넘긴다면 같은 파티션에 저장될 거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이제 순서 보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는 순서 보장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카프카 프로듀서, 컨슈머, 이제 주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듀서는 다른 메시징 시스템에선 퍼블리셔, 라이터라고도 불립니다. 하는 일은 새로운 메시지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키밸류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직렬을 한 후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하지만 또 매번 메시지 발행할 때마다 네트워크로 보내면 비효율적이니까 배치처럼 모아서 한 번에 카프카 브로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뭐 매번 보낼지 몇 초 대기해서 메시지를 쌓은 뒤에 브로커에게 전송할지는 설정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컨슈머는 이제 subscribe, reader라고도 부르는데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풀 해온 다음에 처리하고 이런 애를 이제 컨슈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슈머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컨슈머들이 존재하고 뭐 컨슈머는 파티션을 구독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이제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키퍼입니다. 주키퍼도 이제 카프카 설정 정보를 관리하거나 뭐 이름을 부여하고 분산 동기화하고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화된 서비스다. 근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실습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략히 좀 랩업을 하자면 프로듀서가 키밸류 형태로 특정 토픽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카프카 브로커가 해당 토픽 파티션에 저장을 해놓고 컨슈머는 자신이 구독한 토픽에서 실제적으로는 파티션에서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제 해당하는 로직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문 처리 시스템을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주문 처리 시스템은 유저가 주문을 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고를 업데이트하고 주문 상태 업데이트하고 주문 관련 알림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 이제 위 과정이 점점 오래 소요돼서 초기에는 P99가 이제 500ms였다면 현재는 이제 2000ms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99는 99%의 확률로 500ms 이내에 요청이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모든 처리가 위 단계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활용을 해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처럼 뭐 스프링 IO 사이트에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 쓰는 사람은 인텔리제이 내에서도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고 이런 롬복과 스프링 웹 그리고 스프링 아파치 카프카를 디펜던시를 받아주면 됩니다.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예 터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제이를 연 후에 인텔리제이에서 파일 오픈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